개념의 함정 왜 와닿지 않았는가? 나라는 관념?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 나는 없다는 말. 수많은 영적 텍스트와 유튜브에서 이 말들을 수없이 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념 노름 같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던져야만 서서히 드러나는 체험적 깨달음이기 때문이에요.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길을 잃는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절대 머리로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거짓된 자아를 하나씩 벗기기 위한 칼날이에요. 그래서 존재 증명, 사랑받고 싶은 마음, 우월욕, 비교 이런 작고 뾰족한 예고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믿고 있던 그나라는 감각이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살아있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걸 먼저 말해둘게요. 나는 없다는 걸 당장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은 왜 나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을까? 왜 나는 불안할까? 왜 나는 이 생각에 휘둘릴까? 이런 질문들부터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진짜 자각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공체험, 무아체험, 깨어남의 순간을 통해 나 없음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완전히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한 진공 상태 같은 순간. 그런데 그건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 뒤에 남은 건 다시 올라오는 생각. 익숙하게 나를 보호하려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나라는 익숙한 감각. 그러니 잠깐의 체험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체험이 아예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마치 이 벽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첫 번째 구멍 같은 거예요. 진짜 깨어남은 그 벽을 부수고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건 체험이 아니라 실천과 통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나는 아직 그런데 그나라는 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 나라는 감각. 하지만 의식 탐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한순간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가상 구성물이에요. 시인일, 순수 존재 상태. 태어난 아기는 처음엔 나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울고 배고프고 기분 좋고 싫고 느낌과 감정, 자극의 흐름 속에 떠다니는 존재. 이때는 경계라는 게 없어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엄마의 심장 소리와 나의 감정이 한 덩어리처럼 흘러가는 시기. 신, 분리의 탄생. 그런데 어느 순간 아기는 엄마가 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없다. 뭔가 나쁜 일이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바로 이때 세상과 나가 분리되는 감각이 태어납니다. 나라는 감각은 결핍과 불안 위에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신3, 언어화와 정체성 고착. 그리고 그 위에 땡땡아, 이건 내 거야. 이건 엄마 거야. 착한 아이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을 통해 점점 나라는 자아의 껍데기가 두꺼워집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착해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실제의 내가 아니라 주입된 자아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는 이래야 해라는 조건문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곧 진짜 나인 줄 알고 살게 돼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성스럽다. 나는 경쟁심이 강하다. 나는 감성적이다.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ENFJ다. 나는 돈복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수식어들은 그 자체로 내 행동의 감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에 못 미치거나 제한당하면 불만스럽거나 갇히게 되고
도달하면 지켜야 해서 불안하며 바뀌려고 하면 배신감이 들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희망사항일 경우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했을 때 그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절당한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이건 정체성이 아니라 에고 각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내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시인사 나브이에스 타인 세상 분리의 시작. 나라는 자아가 생기는 순간 세상은 즉시 타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분리된 세상은 곧 경계와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증명해야 하며 때로는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죠. 나는 부모로부터 쉴 새 없는 피드백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했던 방식 그대로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증명받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당한 일을 참지 말아야 하고 나는 남에게 뒤처져선 안 되고 나는 쓸모 있어야 하고 나는 특별해야 하여 친구보다 잘해야 하고 예쁘게 보여야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SNS에서 잊히면 안 되고 연인에겐 특별한 존재여야 하고 그리고 이 증명을 세상에 해줘야만 나는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심사관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심판자가 되어 내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칭찬을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얕잡아 보면 불타오르고 뒤처지면 수치스럽고 잘해줘도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나라는 자아가 공격받고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나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성격이다. 나는 내가 받은 상처다. 나는 이 성취, 이 역할, 이 몸, 이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변하고 없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 나일 수 없어요. 세상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나라는 허상을 방어하느라 스스로 공격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적이 아니다. 세상은 본래 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존재 증명의 무대로 바꿔버렸을 뿐이에요.